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글토닥, 이기광. 수많은 고전 속 위대한 성인들이 밝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그들의 말처럼 인생에는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은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에 시간을 할애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도 익숙해질 만큼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책과 함께 당신은 변해갈 것이다. 인생은 왕복 티켓을 발행하지 않는다. 당신은 딱 한 번만 살 수 있다. 어차피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자. 그러면 인생도 최선의 것을 당신에게 돌려줄 것이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는 건 강제적이지만 성장하는 건 선택적이기 때문이다. 배우고 대비해두지 않으면 내일 일을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해낼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만다. 쉽게 온 건 쉽게 간다. 쉽게 온 건 왜 쉽게 사라질까? 그 원인은 인간의 무의식에 있다. 우리는 쉽게 얻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하찮게 여긴다. 어떤 대상을 얻기 위해 고통을 거의 겪지 않거나 노력을 별로 쏟지 않으면 그 대상의 가치를 크게 매기지 않는다. 얻기 어렵고 희소한 물건일수록 그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희소성의 원리가 반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길을 걷다 홍보용 물티슈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물티슈를 집에 가지고 가서 고이고이 간직하진 않았을 것이다. 공짜로 받은 물건이라서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싸구려일 거라는 생각에 마른 휴지를 써도 괜찮은 상황에서 그 물티슈를 꺼내 써버렸을지도 모른다. 물티슈뿐만이 아니다. 월급 외에 보너스나 명절날 받은 세뱃돈 등 갑자기 돈이 생겼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얻으면 어렵게 쓴다. 어떤 대상을 어렵게 얻었다면 우리는 쉽게 쓰거나 쉽게 버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땀 흘려서 번 돈은 절대로 쉽게 쓸 수 없다. 그 돈을 쓸 때 우리에게는 일하면서 들인 자신의 노력과 땀이 떠오른다. 이는 노력 정당화라는 마음의 법칙과 연관이 깊다. 노력 정당화란 어떤 대상을 얻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거나 힘을 쏟게 되면 그 대상의 가치를 원래보다 더 크게 여기게 되는 심리다. 일종의 인지부조화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서로 일치시키려는 태도다. 힘들게 고생해서 무언가를 얻어냈는데 그게 만약 하찮고 별것 아니라면 자신의 노력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그 대상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여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어렵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는 물건이나 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쉽게 만난 사람은 쉽게 헤어진다. 그 사람의 본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매겨지는 것이다. 반대로 역경을 헤치고 어렵게 성사된 사랑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커다란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덴마크 시인 피트헤이는 말했다.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 하나에 마음을 써야 한다고.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들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법이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생의 끝을 맞이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는가?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하자. 그럴 때 행복은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호의는 권리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자주 상처받을까?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남도 나에게 잘해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서 그 친절이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호의에 상처받는다. 이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상대에게는 그들에게 잘해줄 의무가 없다. 호의를 건네는 건 주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돌려주는 건 순전히 호의를 받는 사람의 손에 달렸다. 좋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대상도 상대를 좋아해 주어야 하는 건 아니다. 즉, 인간관계는 혼자의 마음이 아닌 타인의 마음과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준 다음 그만큼 받으려고 애쓰는 순간 지옥이 펼쳐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는 법. 잘못된 상상은 파괴적이다.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상상은 무엇일까? 타인의 의도를 멋대로 추측하는 상상이다. 지나친 상상은 관계를 파멸시킨다. 긍정적인 상상이나 부정적인 상상 모두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상상은 상대에게 큰 기대를 품게 만든다. 큰 기대의 끝은 실망이며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다. 부정적인 상상은 말 그대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작은 일까지 멋대로 추측하게 하기도 한다. 상상은 그만하고 지금 우리 앞의 일에 집중해 보도록 하자. 두 번째 화살을 피하라.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첫 번째 화살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느껴지는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고통을 뜻한다. 우리가 상대의 무례함에 상처 입는 것은 첫 번째 화살에 맞은 것이다. 아픔은 이 첫 번째 화살로 끝내야 한다. 그 당시에 상대의 무례함에 상처받았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무례한 언행을 곱씹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두 번째 화살을 만들어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면 최대한 엮이지 말고 피하는 게 최선이다. 당신이 되갚아주지 않아도 무례한 사람은 결국 그 업보를 본인이 지게 되어 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높은 확률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랬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냥 첫 번째 화살만 맞고 끝내라. 체력이 부족하면 금세 피로를 느끼고 인내심이 적어진다. 빨리 편안한 것을 찾게 되고 뭐든지 쉽게 포기하게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에는 정신력이 소모되기에 부족한 체력은 인생의 굉장한 치명타가 된다.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떨어진다는 말을 뒤집어 보자. 체력을 기르면 정신력도 길러진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면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며 이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두면 특별한 상황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일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운동을 통해 체력부터 먼저 기르자. 알수록 인생은 간단해진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시도해볼 또 다른 방법은 배움이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지식은 잠재의식에 차곡차곡 쌓이고 융합되어 지혜가 되고 창의성으로 발현된다. 배움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유일한 투자법이다. 인생이 꼬였다는 느낌이 들 때 딱 한 달만 배움에 시간을 투자해보자. 점점 앞날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호의가 권리가 되지 않게. 그 사람 착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사회에서 착한 건 기본이기 때문이다. 마구잡이로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기에 착하게 대하는 건 사회적으로 상호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약속이다. 따라서 착한 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건 매력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착한 것을 자신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배려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려해선 안 된다. 그것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다. 한 사람의 배려와 존중은 생각보다 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마땅히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귀한 친절을 아무에게나 남발하면 희소성이 사라져 누구도 당신의 배려에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사람을 가려서 친절을 베풀자. 이는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당신의 유한한 삶에서 나오는 친절함은 희소성과 가치가 있다. 그런 중요한 자원을 아무에게나 막 퍼주어서 싸구려로 만들지 말자. 당신의 미소와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은 무엇인가? 바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선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대하라. 당신은 존재 자체로 자신을 신뢰해도 좋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별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수억 년 동안 축적된 지혜들이 당신을 이루는 DNA에 잠재되어 있다. 당신은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다.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존재이기에 용기를 가져도 좋다. 진정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의 의미를 꾸준히 정의해보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매달려 보도록 하자.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새 그 꿈이 당신 자신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목부터 교훈을 주는 책,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책인데요. 책 구석구석 좋은 말들이 정말 많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은 왕복 티켓을 발행하지 않는다. 당신은 딱 한 번만 살 수 있다 라는 대목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한 번 탑승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의 강에 몸을 맡기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왕 한 번 사는 내 인생,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자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려면 나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사랑의 기본은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아왔다면 이제 당신에게 사랑을 주세요. 오늘 하루 기분은 어떤지,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스스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타인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뿐이니 이제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